네, 지식산업센터 관련 분양 상담을 하다 보면 중간에 2번 내지 3번 면적에 대한 부분을 꼭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합니다. 왜냐? 면적에 대해서는 워낙 용어가 많죠. 전용 면적, 실평수, 계약 면적, 분양 면적, 그리고 서비스 면적까지 이름이 워낙 많기도 많거니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면적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상담이 다음 단계로 진행되더라도 계속해서 막히게 되는 거죠. 이 호실은 몇 평입니다. 그리고 평당가는 얼마입니다. 이후에 임대를 놨을 경우에 예상 임대가는 평당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대략 평당 얼마 정도가 될 겁니다. 이러한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도 이게 어떤 면적을 얘기하는 건지 이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 호실 분양가는 얼마, 여기 평당가는 얼마, 여기 호실의 임대가는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관리비는 대략 얼마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면 명확하고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분양 상담을 받으시러 갈 때는 이러한 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분양에서 말하는 면적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전용 면적, 공용 면적, 분양 면적, 계약 면적, 서비스 면적이 있습니다. 이건 지식산업센터의 제조형 호실 도면이 되겠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네모난 영역, 전용 면적입니다. 호실의 전용 면적, 실평수라고도 하죠. 실제 점유하고 사용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 면적인데요. 공용 면적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복도나 계단, 엘리베이터, 주차장, 화장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내에서도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분 중에서 나의 지분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이제 공용 면적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을 합친 이 면적이 분양 면적이 되겠습니다. 분양 면적은 계약 면적이라고도 하고요.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분양에서 얘기할 때 무슨 평당가가 얼마, 임대가가 얼마, 관리비가 얼마 모두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 면적이 몇 평이구나 라는 걸 잘 알고 있어야겠습니다.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이라는 점, 그리고 서비스 면적은 이 파란색 공간이죠. 발코니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코너호실을 선호하는 이유는 이렇게 기역자로 서비스 공간이 넓기 때문에 코너호실을 선호하는 건데요. 서비스 면적이지만 이게 가격은 들어간다는 거, 완전히 서비스는 아니라는 소리죠. 그래서 코너호실은 가격이 조금 더 높게 책정된다는 게 특징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관련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면 전용률이 몇 프로다 라고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용률은 전용면적 나누기 분양면적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보통 지식산업센터의 전용률은 50%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이 건물 전체의 면적을 봤을 때 실제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비율을 보는 거죠. 전용률이 높으면 좋냐 안 좋냐를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해 봐야 될 게 전용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전용 면적보다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작다라는 거죠. 공용 면적, 복도나 엘리베이터, 주차장, 화장실 이런 공간들이 작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이용하시는 고객한테는 불편할 수도 있겠죠. 전용률이 낮으면 좋냐? 전용률이 낮았을 경우에는 이제 공용 면적이 많아지는 거고요. 공용 면적이 많아지면 그만큼 기본 관리비는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면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전용률에 대한 부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면적에 대한 부분은 알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상담할 때 좀 더 이야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적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점, 분양평수 별표로 해놨죠. 분양 면적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는 거, 그 부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전용률에 대해서도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에 대해서 알고 나면 이게 높은 건 어떻구나, 낮은 건 어떻구나 라는 판단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면적에 대해서 이해가 됐다면 실제 분양 상담 받으러 갔을 때 여기는 평당가가 얼마고요, 여긴 임대가가 얼마고요, 여긴 관리비가 얼마고요 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바로바로 캐치가 되실 겁니다. 여기 분양하려면 얼마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 임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대략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오늘은 실제 견적서를 가지고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1호 호실의 견적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용도고요. 전용 면적은 20평입니다. 20평. 공용 면적도 동일하게 20평이고요. 분양 면적은 전용 면적 더하기 공용 면적이죠. 그래서 분양 평수는 40평짜리 지식산업센터 호실이 되겠습니다. 평당가를 1,000만 원으로 했을 때 분양 면적에다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 평당가 1,000만 원에다가 분양 면적 40평을 곱하는 거죠. 그럼 공급가 4억이 나옵니다. 4억.
간단하죠. 뭐 평당가가 얼마다 그러면 분양면적 곱하기 평당가를 하면 공급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을 때 최종 내가 납부해야 될 총 분양가는 공급가 플러스 부가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분양금액 4억 2천을 납부하게 되는 거고요. 계약금, 뭐 중도금, 잔금 내고 나서 부가세 환급 받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되돌려 받는 금액. 그럼 실제 2호실을 분양받을 때 내가 납부하는 금액이 공급가가 되겠습니다. 그럼 2호실이 얼마인지 굳이 견적서를 안 보고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전용면적이 20평인데 평당 900이다. 바로 계산할 수 있겠죠. 평당 900만원, 900 곱하기. 전용면적이 20평이면 지식산업센터 보통 전용률이 50%니까 분양평수로는 곱하기 2, 40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900만원 곱하기 40평, 3억 6천 정도가 공급가임을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임대가. 임대가는 여기는 평당 25,000원입니다. 뭐 3만원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분양면적 곱하기 평당 임대가를 곱하면 되는 거죠. 32,000원 곱하기 분양면적 40을 하면은 128만원 정도가 예상 임대가가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만약 평당가가 3만원이다. 그럼 3만원 곱하기 40. 그럼 120만원이 예상 임대료가 되는 거고요. 똑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관리비. 관리비는 보통 이제 지식산업센터 규모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4,000원부터 뭐 6,000원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지식산업센터도 아파트와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크고 호실이 많다면 호실당 납부해야 될 관리비가 조금씩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 호실이 많지 않다라고 한다면 관리비가 조금 높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평당 관리비가 한 5,50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라고 한다면 5,500원 곱하기 분양평수 40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 22만원 정도 관리비를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세요? 되게 간단하죠. 뭐 굳이 이걸 동영상으로 찍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필요한 초보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 상담 받으러 가실 때는 전용면적이죠. 전용면적, 실평수 이거랑 분양평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과 관련된 안내받는 모든 것들은 분양면적, 분양평수에다가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된다는 점, 이 부분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